기부의 김재구, 김재구입니다. 오늘 시사는 안철수 대표하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오늘 140분 동안 독대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140분 동안 독대를 우리 윤 당선인하고 안 대표가 했는데 여기서 약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가 도시락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미묘한 기류가 읽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안철수 대표한테 인수위원장을 임명하셔야 된다라고 전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요. 저는 그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여겨진 오늘 도시락 오찬에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선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심 무렵에 국민의힘 당사의 당선인 우리 윤 당선인께서 사무실을 찾은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사로 안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안 대표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한 140여 분 만에 안 대표도 당사를 빠져나왔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일단 나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찬 때 배석자는 아무도 없었던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안 대표는 회동 끝나고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래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자들 앞에서. 누가? 안 대표가. 인수위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안 대표가 유력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해서도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쯤이면 두 분이 만나고 빠르면 오늘 발표도 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 초에 발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을 맡았죠. 김은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안 대표가 2시간에 걸쳐서 도시락 오찬을 진행했다. 자, 2시간이면 120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나눴으며 인수위 등 구체적인 인사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조율을 거쳐서 늦어도 주말까지 인수의 핵심 인선을 확정해야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벌써 두 사람 사이에 향후 인선을 놓고서 삐걱대는 것 아니냐?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을 두고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안 대표는 이날 12시 25분께 당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시
48분께 나왔어요. 약 2시간 20분을 당사에서 머물던 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20분을 그 당사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님은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30분, 한 90분 정도 밖에 대화를 못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2시간에 걸쳐서 진행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똑같은 발표를 했는데 30분 차이가 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 설명대로라면, 그러니까 그 장제원 비서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 50분 정도 시간이 비는 셈이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30분 정도가 두 분의 시간이 비는 시간이 비죠. 그러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당사에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이미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국정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고, 안 대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이치를 봤다고 기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에서 50분 상관 이 두 사람이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안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국무총리 직행 코스를 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장제원 실장은 오늘 이동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기술, 교육,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 등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지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많은 말씀을 했다. 자, 요것은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김은혜 대변인이 2시간 20분 아니면 90분 요때 대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안 대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대표에게 당선인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말을 했고, 향후에 국정 운영에 노력하자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안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 대표와 대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장 실장은 인사 관련 교감은 하지 않았겠나라고 싶다. 두 사람이 인수위 명단을 갖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보인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제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수위원장은 안 대표 측에서도 의사를 수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윤 당선인 결단만 남은 셈이죠. 두 사람 모두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두고 모종의 신경전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봐요. 자, 첫째 한 가지는 오늘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후보에게 본인에게 직접 하라고 얘기를 우리 윤 당선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 오늘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혼 기념일 끝나고 아마 일요일 정도, 한 일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직접 우리 윤 당선자님께서 직접 발표를 할 테니까 그렇게만 알고 비공개로 그냥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30분에서 50분 그 시간은 완전히 비어버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대화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단일화 선언하는 날, 그날 밤 새벽이나, 그날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는 후보죠. 기자회견 했잖아요. 거기서 인수위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또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그때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때 인수위원장은 당신이 하소라고 정리가 돼서 단일화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김정은 생각은. 그래서 인수위원장은 우리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우리 윤 당선인께서 정리했다. 당신이 인수위원장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결혼 기념일 끝나고 이제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직접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발표하시지 않겠나. 그 안에는 보완을 해달라 해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김은혜 대변인이나 장제원 비서실장도 알게 되면은 기자가 물어보면 발표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인수위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이미 거머쥔 것 같다. 아니, 거머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안 대표 외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당대표 두 분도 거론이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두 분은 엄청 믿어요. 거기다가 또 윤 당선인이 김한길 전 당대표한테는 민주당 한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하고 거의 일주일이면 5-6번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또 김한길 전 대표도 어제 윤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축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한길 이분이 인수위원장은 본인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하고는 사이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안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두 분이 비공개로 임명을 한 거다. 총리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되든 인수위원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전국에서 향후 국정의 큰 그림을 짜야 하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옅은 인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지금 사실은 현재 인수위 끝날 때까지만 우리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입니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시면 또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되고 청문회 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제원 의원은 나는 청와대 들어가실 때도 비서실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수위도 인수위 끝나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리로 이어타기를 할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렇게 하실지, 그것은 조금 앞으로 추후를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인수위원장은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오늘 못을 박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삐그덕거린다, 또 둘이 또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꼼수 쓰고 많이 지금 6월 1일날 지자체 때문에 이준석이가 지금부터 페북에다가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면은 이거 우리 윤석열 당선인 또 국민의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안철수 대표한테 인수위원장은 두 분이 30분에서 50분 비어있는 그 시간에 만나셔가지고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인수위원장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꼼꼼하게 잘 정리하실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한길 전 대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전 대표님은 정치인이고요.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은 아주 경제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빠끔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인수위원장은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낫지 않나 해서 안철수 저는 대표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 이 얘기 끝나고요. 오늘 그 김어준이하고 유시민이 이 얼빠진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정리 안 하면 민주당 보세요. 6월 1일 날 지자체에서 민주당 말뚝 다 빠집니다. 6월 1일 날 지자체 전부 다 빨간 말뚝,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빨간불 들릴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얼마 남았죠? 2년 남았나요? 2년 좀 채 못 남았습니다만 총선에서도 대한민국 빨간 깃발 닫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시간이 옵니다. 5년입니다. 2년 후에 총선까지 우리가 이기면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온다. 근데 6월 1일 날 잘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시민, 김어준이 이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김어준이 끝까지 발목 잡습니다. 민주당을. 그렇게 네거티브 하면서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민주당 사람들은 김어준이를 총수 회장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시민은 어떻게 했죠? 정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나와서 또 뻐꾸기 날리고 또 참 촉새짓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국회의원도 많아요. 김남국, 김용빈 이런 얼빠진 사람들 정리 안 하면 민주당은 이제 정말 완전히 시궁창수로 푹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어쨌든 문제는 이 테마의식에 거행할 엑소시스트가 없다. 민주당에는. 자, 지지자들도 10년 넘게 이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잠식당한 터라서 그 잡기들을 몸에서 빼내면 아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꼴이 돼버렸다. 어디가? 더불어민주당.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당원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칼춤 추는 분, 삽질하시는 분, 이분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좀 많이 도움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검찰 완전히 패대기 쳤죠. 추미애가 공수처 패대기 쳤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이번 우리 윤석열 후보님 1위로 등극하는데 1등 공신으로 추미애 장관이 뭐 신문 같은 데서 그냥 대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나는 추미애도 그렇지만 이제 김어준이 이런 사람은요 서울시당에서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김어준 그거 TBS 돈 지원하는 거 그거 삭감하자 했는데 서울시당에서 안 된다고 밀어붙였잖아요. 결국은 김어준이는 누르랄라 하면서 막 계속 이재명 선거운동 하면서 공익방송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서울시당에서는 그 자리에 그냥 황제의 모시도 모시고 있습니다. 김어준이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지자체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보수 중도가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오세훈 시장도 남아있는, 아니 이번에 뭐 6월 1일 날 다시 또 선거 하네. 서울시도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네요 또. 그러면 뭐 오세훈 의원 이번에 출마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선출되시겠죠. 그리고 서울시는 중도나 보수가 또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서울시장도 중도 보수가 잡으면 오세훈 시장님이 펼치려고 했던 서울시 발전, 이것을 그대로 탄탄히 갈 수가 있고, TBC도 뭐 폐지하든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주지 말든가, 그리고 역사관으로 만들어요. 아니 TBS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게 필요 없습니다. 저거 뭐 요새 누가 요새 라디오 듣습니까? 라디오로 요새 뭐 교통방송 뭐 진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정치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이.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번에 6월 1일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에휴, 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드려도 우리 국민들이 뭐 그걸 다 각자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니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되시는데 호남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아주 못 미치는 그런 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뭐 다 이제 두루두루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호남도 많이 사랑하시고 공약했던 거, 말씀하셨던 거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만이 또 다음 5년 후에 또 우리 보수 중도가 또 이어받는 바톤을,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직원들이요, 저 충청도 서산에 방송 현역 스케치 아이넷 방송 그거를 지금 녹화 가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